우리 집은 이상하게 아이가 많았어. 요즘은 그런 집이 드문데 하나도 거의 안 낳는 판에. 우리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지하실 같은 데서 살았어. 아빠는 밖에 핵전쟁이 벌어졌고 생화학 테러가 이어져서 물과 공기가 심하게 오염됐다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벙커 같은 데 숨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아빠는 자주 밖으로 나갔어.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그걸 믿었어? 어떻게 안 믿었겠어? 유일한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뭐 했어? 답답하지 않았어? 아빠가 어디선가 버려진 책들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왔어. 대부분은 땔감으로 썼는데 우리는 늘 몇 권을 챙겨 돌려 읽곤 했어. 어떤 책들이었어? 보물섬도 있었던 것 같고, 작은 아씨들, 피터팬, 안데르센 동화집, 이런 것들이었어. 나는 빨간머리 앤을 좋아했어. 나도 좋아했던 책들이야. 그 지하실은 전혀 그립지 않은데 그 책들은 다시 보고 싶어. 많이 읽히는 책들이니 어디서든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집에선 자꾸만 아이들이 태어났어. 내 위로도 여럿이 있었는데 내 아래로도 동생들이 계속 생겼어. 엄마는 처음부터 없었고 언니들만 있었어. 그런데도 그냥 애들이 생겼어. 모두 여자아이 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언젠가부터 언니들이 소리 없이 하나둘 집을 떠났고 나는 아빠에게 언니들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때마다 아빠 얼굴이 험악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르는 척했어. 그 많던 언니가 전부 없어지더니 언젠가 내가 제일 손니가 돼 있더라. 나도 나가야 하는 걸까? 그런데 어디로 가지?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날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아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다면서요. 내 말에 아빠가 핵개월이 끝났다는 거야. 그 말을 믿었어? 아니, 당연히 의심했지. 나보다 먼저 떠난 언니들도 모두 이런 말을 들었겠구나 싶었어. 핵개월 어쩌구가 거짓말이라는 건 분명했어. 바깥 세상이 너무 멀쩡했거든. 내가 의심한다는 걸 눈치챈 아빠는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어. 실은 우리 가족이 정치적 탄압을 피해 숨어 있었다는 거야. 나더러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단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아이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에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 모두 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내가 언니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언니들도 때가 되면 안전한 곳으로 오기로 했다는 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너희 아빠는? 브리더라고 들어봤어? 브리더. 상업적인 이유로 인간 배아를 복제해 클론을 만들어내는 이들. 그들은 불법적으로 배양한 클론들을 장기 이식 등의 의료 목적으로 국내외에 팔아넘겼다. 활락가에도 클론의 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클론들은 휴머노이드들과 함께 일해야 했다. 물론 클론을 생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유전자 복제,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가정에서 수제 맥주를 발효시키는 듯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 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법률적 보호는 받지 못했다. 정부는 브리더들이 생산한 클론을 모두 불법화하고 무등록 휴머노이드와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대로 잡아들였다. 그게 선의 같은 이들이 휴머노이드와 함께 수용되어 있던 이유였다. 소장이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소장은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 노화로 인한 질병도 수없이 달고 살았지. 내 장기들은 하나둘 그 여자 몸의 일부가 되었을 거야. 그러려고 나를 사들인 거고. 분명 그랬을 것이다. 내 심장으로 피를 돌리고 내 콩팥으로 그 피를 거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생명을 연장해 갔겠지. 그렇게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 귀한 사건이라는 게 너의 생각이잖아. 그렇다면 그 여자도 어떻게든 생을 더 연장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의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행운을 누렸다면 마땅히 윤리도 갖춰야 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려 노력해야지. 하지만 그 여자는 세상에 넘쳐나는 고통의 총량을 더 늘리기만 했어. 우리는 모두 그 여자 때문에 태어난 걸 저주해야만 했어. 그런 의식이라면 소멸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어쩌면 그 자신에게도. 그 자신으로 태어난 게 가장 큰 잘못인데 그 여자는 그걸 몰랐어. 다 남의 탓으로 돌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어. 뭔데? 어디까지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고모라고 불렀던 그 여자는 너의 장기를 이식할 생각이었잖아. 애당초 클론은 그런 목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그런 말이야. 예를 들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미니는 예전의 그 미니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까지 나일까? 팔도 교체할 수 있고 다리도 교체할 수 있고 몸의 모든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은 나가 아닌 거잖아. 그게 없어도 나는 나일까? 그렇지. 뇌가 그 경계일 거야. 의식은 거기서 생겨나니까. 그렇다면 미니는 그대로 미니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의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기억을 모두 잃기도 하고 사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잖아. 또 약물에 중독되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은 그대로 나일까? 나일 수 있을까? 언젠가 내가 그런 일을 겪어 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모습마저 예전과 완전히 다르다면 너는 나를 철이라고 생각하게 될까? 혹은 좀비라도 되어서 너를 미친 듯이 죽이려 든다면? 아빠는 나에게 늘 고전 영화, 작품성이 검증된 지난 시대의 영화들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몰래 그가 허락하지 않을 영화들도 보았어. 그 중에는 21세기에 넘쳐났던 좀비 영화들도 있었어. 얼마 전까지도 가족이었는데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완전한 타인으로 생각하고 정확히는 적으로 여기고 죽이더라고. 의식이라는 건 쉽게 변하잖아. 안 그래? 선희는 내가 제기한 질문을 오래 숙고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뇌마저도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다거나 하면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니까. 내가 맞게 이해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까 달마에게 미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거 기억나? 그때는 막연했는데 너랑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된 것 같아. 내 말을 잘 들어봐. 어쩌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의식에는 이야기가 있는 의식이 있고 이야기가 없는 의식이 있어. 달마가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없는 의식이야. 달마는 그걸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 휴머노이드의 의식을 모두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로 업로드해서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통합하려는 거잖아. 그런 의식은 탄생도, 고통도, 죽음도, 개별성도 없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약점도 없을 거야.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해. 인류가 멸종하고 나면 당연히 이야기도 사라질 거야. 언어로 만든 거니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지. 인류는 오랫동안 왜 외계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궁금해했잖아. 나는 그들도 이야기 없는 의식의 세계로 이미 진화했다고 생각해. 너무 발전한 나머지 굳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오래전에 초월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 아직은 나도 있고 너도 있어. 나의 이야기도 있고 너의 이야기도 있어. 우리는 몸이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든 우리는 모두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한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인간의 언어를 쓰는 이상 미니도 그리고 너도 당연히 이 이야기의 세계에 속해 있어. 너와 나의 이야기가 아직 미완성이듯 미니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 완결되지 않은 느낌이야. 어떻게 해야 완결되는데? 인간은 지독한 종이야.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동원해 닥쳐온 시련과 맞서 싸웠을 때만, 그렇게 했는데도 끝내 실패했을 때만 비로소 끝이라는 걸 받아들여. 나는 인간의 유전자에서 배양되었고 너나 미니는 인간의 설계대로 제작됐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생에 대한 집착도 함께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생각해. 끝이 오면 너도 나도 그게 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런데 미니는 아직 아니야. 끝이 오면 너도 나도 그게 끝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선희는 옳았다. 훗날 때가 왔을 때 선희도 나도 일말의 의심 없이 알 수 있었다. 끝이 우리 앞에 와 있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